총성은 없었다. 다만 바닷바람에 묻힌 침묵이 있었다. 2019년 봄 경북 포항 해병 특수교육단. 붉은 해병 깃발 아래 버스에서 내리는 10명의 여군 신병들. 역사상 최초의 해병 여군 특수보병 시범 기수였다. 차가운 콘크리트 위로 검은 군화를 내디딘 순간 땀 냄새와 쇠 냄새가 뒤섞인 해병대 특유의 공기가 그들을 덮쳤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 28세 장하율. 키는 크지 않았지만 뭔가 말하기 어려운 기운이 있었다. 머리를 질끈 묶고 무표정한 얼굴로 줄을 선 그녀는 처음 보는 훈련장 앞에서도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다. 첫 인사부터 지옥이었다. 해병대는 장난이 아니다. 여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준을 낮춰줄 생각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높을 거다. 훈련 책임자인 오태식 중사 32세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내가 왜 여자 신병을 훈련시켜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조교진 대부분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 저녁 사건은 시작됐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하율. 천막 사이로 번쩍이는 반사광 누군가 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순간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느낌은 확실했다. 지켜보고 있다. 하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반드시 버텨야만 해. 그녀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다. 과거의 문은 이미 닫혔다. 누구도 몰랐다. 하율이 왜 해병대에 들어왔는지, 왜 일반 부대가 아닌 이 죽음의 특수교육단을 택했는지. 다음 날 지옥의 문이 열렸다. 새벽 5시. 기상나팔과 동시에 구령이 터졌다. 전투복, 완전 군장, 집합, 체력 단련 사격술 전투기술. 남군보다 더 혹독한 기준이 여군들에게 적용됐다. 식판 위엔 말도 안 되는 반찬 김치, 나물, 깍두기 한 조각. 여자는 다이어트가 필요하잖아. 오태식의 비웃음이 날아들었다. 남군은 고기와 계란, 여군은 채소와 말린 두부. 그날 밤 하율은 운동장을 홀로 돌았다. 벌칙이었다. 이유는 배불리 먹겠다고 덤볐으니 남자들보다 2배로 뛰어야지. 처음엔 숨이 가빠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감각이 낯설지 않았다. 새벽 혼자 뛰던 기억. 권투화를 신은 채 땀에 젖은 이마. 과거가 그녀의 다리를 밀어줬다. 하율 언니 괜찮아요? 작고 여린 동기백보라가 물었다. 응, 혼자 뛰는 게 오히려 편해. 거짓말이 아니었다. 아니, 하율은 점점 자신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떠올리고 있었다.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샤워실에서 화장실에서 식당에서 모든 곳에 눈이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들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하율은 느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어쩌면 이곳이 그녀가 다시 싸움을 시작할 링일지도 모른다고. 야,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다. 아니, 더 힘들게 할 거다. 오태식 중사는 매일 아침마다 선언하듯 외쳤다. 그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동시에 경고였다. 훈련은 악랄했다. 남군이 10개 하면 여군은 20개를 했다. 턱걸이, 완전 군장 뜀걸음, 방독면 착용 전력 질주, 그리고 야외 야간 행군. 장하율은 말이 없었다. 울지도 않았다. 쓰러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참았다. 하율 언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말수가 적은 막내 백보라가 속삭였다. 울지도 않고 숨도 안 차 보여요. 괜찮은 척 하는 거야. 하율은 웃지 않았다.
진짜 괜찮은 건 아니야. 그냥 참는 거지. 조교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훈련조교 이도현 상병 27세. 그는 유일하게 여군들을 편견 없이 대하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하유를 지켜보며 혼잣말을 했다.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지 저 움직임 익숙해. 민첩한 회피, 완벽한 자세 전환, 반사적으로 뻗어나가는 방어 동작들. 평범한 신병의 몸놀림이 아니었다. 혹시 우리 예전에 만난 적 있나요? 이도현이 물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하율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그를 처음 본 게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 절대 말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태식은 특별 훈련을 명목으로 하율을 따로 불러냈다. 내가 그렇게 체력이 좋다며? 그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남자들보다 더 해보자.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단 1시간의 휴식도 없이 반복되는 반복 훈련. 극한의 PT, 전투 유격, 진흙 당기는 훈련, 구보와 철봉, 방독면 마라톤까지. 다른 훈련병들이 잠든 시간에도 하율은 운동장을 돌았다. 그러나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보라가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미안해요. 나 때문에 벌 받는 것 같아서. 하율은 천천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게 나한테는 오히려 편해. 편해요. 응. 나 원래 이랬거든.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신병이 아니었다. 하율은 버티는 게 아니었다. 적응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교들은 몰랐다. 그녀가 국가대표 출신이었고 전국체전 3연패, 아시아 선수권 은메달리스트였다는 사실을. 하율은 그걸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왜냐고? 잊고 싶었으니까. 아니, 버리고 싶었으니까. 왜 실력을 숨기세요? 이도현이 다시 물었다. 하율은 고개를 저었다. 이게 제 실력이에요. 짧고 단호한 말.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그날 저녁 샤워실에서 또다시 섬뜩한 느낌이 스쳤다. 하율은 천막 너머를 노려봤다. 이번엔 확실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몰래 카메라일까? 혹은 관음증자? 아니면 또 다른 의도?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표정 하나로도 공격의 빌미가 된다.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오태식 중사는 보라를 훈련 도중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니네 생리야? 화장실에서 뭐 그리 오래 있냐? 보라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하율의 눈빛은 차가워졌다. 참을 수 있을까? 아니, 참아야 할까? 하율은 자기에게 되물었다. 싸움은 아직 이르다. 하지만 오래 참지는 못할 것 같았다. 민간인도 안 할 짓을 군인이 하고 있어. 장하율은 조용히 천막 사이에 선풍기처럼 삐져나온 검은 선 하나를 바라보았다. 작은 구멍, 천의 틈,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USB 커넥터. 뭔가 이상했다. 너무 익숙한 불쾌함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여긴 단순한 훈련소가 아니었다. 누군가 이곳을 무대로 만들고 있었다. 며칠 전 샤워 중이던 하율은 확실히 봤다. 천막 너머에서 은은하게 깜빡이던 붉은 불빛. 그건 실수로 튄 물방울이 아니라 렌즈였다. 보라 역시 말했다. 언니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샤워실에서도 화장실에서도요.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였다. 몰카. 그리고 내부 공모자. 그날 밤 하율은 훈련소 뒤편 장비 창고를 돌았다. 모래주머니와 소총 더미 사이 그녀는 벽에 뚫린 미세한 구멍들을 발견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확실했다.
게다가 야간 장비 출입 일지에는 오태식 중사의 이름이 계속 찍혀 있었다. 새벽 2시, 새벽 3시. 혼자서 반복적으로. 이건 우연이 아니야. 다음 날 하율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는 조교 이도현 상병이었다. 유일하게 그녀를 사람답게 대했던 존재. 그리고 어쩐지 복싱을 해본 사람처럼 움직임을 꿰뚫는 눈을 가진 인물. 조교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봐요. 근데 솔직히 당신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하율은 순간 멈칫했다. 어떤 점에서요? 움직임, 반사신경, 판단력, 일반 신병의 레벨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율은 망설임 없이 증거들을 내밀었다. 구멍 사진, 출입 기록, 보라의 증언, 훈련 중 목격 정황까지. 여기 몰래카메라가 설치됐어요. 샤워실과 화장실, 그리고 여군 생활관 외부. 범인은 오태식 중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닌데요. 하율은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렇죠. 그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이도현은 조용히 물었다. 당신 복싱했죠? 하율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했어요. 대학 때 전국체전까지. 당신 같은 움직임 본 적 있어요. 솔직히 신병 중에 이런 애는 없어요. 선수였죠? 하율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시아 선수권 은메달. 하지만 지금은 잊고 싶은 과거예요. 잊지 마요. 그런 과거가 지금 당신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도현은 조교 내부에서 자료를 모으고 하율은 생활관과 훈련장 사이에 의심스러운 흔적을 추적했다. SD카드 조각, 배선 자국, 장비 반입 경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여기 봐요. 보라가 내민 훈련 장비 배정표. 야간에 장비 출입이 있었던 날은 항상 샤워실 근처에서 이상한 기척이 있었어요.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다. 범인, 조작자, 그리고 은폐자.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상부에 알린다면 과연 이 조직이 정의롭게 대응할까? 아니면 더 깊이 덮어버릴까? 이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증거는 충분해요. 이제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장하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시범 훈련이 있다. 오태식 중사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아침부터 전 병력이 집합된 이유는 단 하나. 여군의 실전 전투 능력을 공개 검증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표적은 장하율. 그리고 오늘 그는 그녀를 무너뜨리려 작정한 듯 했다. 장하율 일병 앞으로. 차가운 목소리에 하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나갔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백보라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상대는 오태식 중사였다. 훈련 시범을 가장한 공개적인 굴욕극. 실전이라 생각하고 방어해봐라.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엔 살기가 가득했다. 첫 공격은 예고 없이 날아왔다. 그의 다리가 하율의 허벅지를 강하게 밀어찼고 하율은 균형을 잃은 듯 뒤로 물러섰다. 이래서 여자는 안 되는 거야. 오태식은 일부러 크게 외쳤고 주변 조교들은 비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하율은 쓰러지지 않았다. 자세를 가다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두 번째 공격은 더 거칠었다. 이번엔 주먹으로 턱을 노리는 실전 타격. 훈련 규정을 명백히 어긴 동작이었다. 하율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틀어 피했고 동시에 발을 뒤로 뺐다. 도망만 다니냐? 규정에 따라 방어 중입니다. 하율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차분했다. 세 번째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무릎으로 그녀의 복부를 가격한 오태식. 바로 그 순간
움직였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느려진 것처럼 하율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고 왼발로 중심을 잡은 채 오른팔을 가볍게 말아. 훅. 정확하게 오태식의 턱을 강타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뒤로 날아가듯 넘어졌고 훈련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 신병이 조교를 한 방에 눕혔다. 그것도 전 병력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율은 조용히 경례를 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제가 사용한 건 규정 내 전투 기술입니다. 더러운 손 대신 배운 걸 썼습니다. 웅성임이 번졌고 조교들조차 말을 잃었다. 백보라는 눈을 크게 뜨고 하율을 바라봤다. 그녀가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진짜로. 이도현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하율은 작게 끄덕였다. 이제야 좀 숨이 트여요. 오태식은 의무실로 실려갔고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다. 신병이 조교를 쓰러뜨렸다. 여군이 진짜 전투를 했다. 그녀는 이 한 방으로 단지 복수한 게 아니었다. 존재를 증명한 것이었다. 하지만 하율은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조직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상급자들이 그녀를 불렀다. 이건 공식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당방위입니다. 조교에 대한 물리적 반격은 전례가 없어. 하율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이번에 만들죠. 전례를. 이번 일은 조용히 처리하자. 대령 계급장의 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오태식 중사의 폭력과 몰카 의혹, 그리고 하율의 정당방위까지. 모든 건 밝혀졌다. 문제는 조직이었다. 징계는 이뤄질 거다. 정식 문책. 하지만 언론에 공개되면 부대 명예가 훼손된다. 상급자는 단호했지만 교묘했다. 이건 너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여군 전체, 해병대 전체의 문제야. 정의가 아닌 체면이 우선이었다. 하율은 말했다. 성범죄입니다. 조직이 덮을 일이 아니에요. 가해자도 군인이야. 조직의 일원이지. 정리할 시간은 줘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은 회유였고 동시에 위협이었다. 며칠 후 훈련소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야간 훈련,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는 조교들. 누가 봐도 찍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은밀한 보복. 조직이 택한 방식이었다. 언니 괜찮아요? 백보라가 걱정스레 물었다. 하율은 지친 몸을 일으키며 웃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주문이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밤마다 상급자들은 하율을 불렀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덮자. 그래야 내 미래도 후배들도 지킬 수 있어. 그게 정의라면 전 정의를 원하지 않겠습니다. 하율의 말에 대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넌 똑똑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군. 그 말은 경고였다. 하지만 하율은 고개를 들었다. 실망은 제가 할 몫입니다. 그날 밤 하율은 훈련소 생활관에 모인 동기들 앞에 섰다. 여러분, 저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릴 겁니다. 몰카, 폭력, 그리고 조직의 침묵까지.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백보라가 먼저 말했다. 저 지지해요.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나도요. 저도요. 한 명씩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누군가는 걱정했다. 조직 전체를 상대하는 거잖아. 우리 버틸 수 있을까? 하율은 말했다. 맞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다음엔 누가 고통받을까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율은 국방부 감사실에 공식 진정서를 접수했다. 몰카 설치 흔적,
피해자의 증언, 내부 출입 기록과 함께 중대장은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 여기서 끝낼 생각 없나? 하율은 조용히 경례하며 말했다. 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45일간의 지옥 훈련. 그리고 드디어 수료식 날이 찾아왔다. 장하율 일병 최고 성적으로 수료했습니다. 중대장이 악수를 내밀었다. 그 손을 잡은 하율은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몰카를 설치한 오태식 중사는 이미 군에서 파면됐고 가담한 병사는 영창에 수감되었다. 조직은 끝까지 사건을 축소하려 했지만 하율이 제출한 증거와 언론의 보도가 이를 막았다. 그리고 그 여파는 해병여군 특공보병 제도의 정식 도입으로 이어졌다. 축하한다. 하율 하사. 새 부대의 지휘관은 실력으로만 평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에 하율은 처음으로 가볍게 웃었다. 그럼 걱정할 일 없겠네요. 며칠 뒤 하율은 포항의 설산 훈련장을 다시 찾았다. 그곳엔 백보라 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기억나요? 여기 처음 올라왔을 때 정말 무서웠죠.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지. 하지만 무서워도 해야 하는 일이 있어. 눈 덮인 훈련장을 내려다보며 두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아래에서는 새로운 여군 특공보병 기수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들 눈에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있었다. 이제 우릴 보고 누군가는 버틸 수 있겠지. 하율이 말했다. 우리가 걸었던 이 자국 위로 누군가는 더 쉽게 걸을 테니까. 보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해낸 거예요. 언니 덕분에. 하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그날 밤 하율은 권투장을 찾았다. 오래된 글러브와 샌드백. 다시 복싱을 시작하려는 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약속이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그녀는 중얼이며 샌드백의 마지막 훅을 날렸다.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